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사회자 김인순입니다.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과 모바일 채널이 확산되면서 API 관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API는 IT 업계에서 사용해온 익숙한 기술인데요. 엔터프라이즈 규모로 API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IBM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한 API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의 홍창배 실장님 그리고 임정준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홍 실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한국 IBM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팀에서 솔루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창배 실장입니다. 메시징 솔루션이나 서비스 게이트웨이 같은 통합 솔루션과 API 관리 플랫폼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준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IBM의 임정준입니다. 저도 홍 실장님하고 같은 영역에서 테크니컬 세일즈를 맡고 있고요. 인티그레이션 관련한 솔루션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50분간 발표가 진행되고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발표 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함께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기념품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경제에서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API를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업들 디지털 전환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네, 지금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의 모델의 변화는 실제 이 디지털 경제라는 말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그리고 이것들을 만나서 소비하는 사용자들 사이의 이런 마켓,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채널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상점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웹을 통한 어떤 이 커머스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변화에서 근간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결국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 모바일 채널의 등장이 가장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채널, 개인화된 채널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점점 개인화된 오퍼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한 소비가 가능해지고 좀 더 개인화되고 좀 더 다양한 고객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의 등장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좀 더 기업의 오퍼링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또는 좀 더 사회적인, 소셜적인 그런 피드백들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지털 경제로서 촉발되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단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딱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한 기업 활동을 통칭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본다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희가 약칭 DT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과거의 전통적이었던 기업 활동보다는 좀 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기업 활동, 기업 프로세스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결국 기업들은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 오퍼링을 제공하는 기업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업 활동의 큰 변화, 디지털 경제의 변화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와 대비 좀 더 파괴력 있고 혁신적인 기술들, 모바일, 클라우드 또는 AI, 블록체인
여러 가지 다양한 과거에 대비 엄청난 강도를 가진 파괴적인 기술들의 등장이 결국은 기업들은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기업 활동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이런 기술들을 수용하여 얼마나 고객들에게 좀 더 차별화되고 고객들에게 개선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는 기업 활동을 통칭해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기업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기업들의 DT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기업 활동은 결국 고객 경험의 향상에 있습니다. 네. 그 목적은. 사회자님도 매일 커피를 드시지 않습니까? 네,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이제 거의 매일 한두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요.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는 활동은 실제 고객이 그런 커피숍에 방문을 해서 고객이 그런 줄을 서고 거기서 주문을 하고 또는 결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 순번을 기다려서 커피를 받아가게 되는 이제 이런 이 실제 구매 활동, 고객 경험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일례를 들어서 네. 아마 여기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를 디지털 앱을 저희가 예를 그렇죠. 든다면 사이렌 오더를 하게 되죠. 예. 네. 실제 저희가 지금은 당연한 듯이 느끼지만 매우 혁신적인 디지털 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제 가까운 점포를 찾게 되고 자기 위치 정보에 기반해서 점포를 찾게 되고 그 점포에 원격에서 주문과 지불을 동시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포인트를 쌓게 되고 리워드를 받게 되고 실제 이 자기 주문이 완성된 시점에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아무 기다림 없이 방문해서 자기의 지금 커피를 받게 되는 이런 경험들은 과거에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인 것이죠. 아, 네.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렌 오더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되게 기본적인 맞습니다. 그런 예시였네요. 이 기반에는 결국은 어떤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옴니 채널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프론트엔드 앱들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물이 이런 고객 경험의 향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임정준 부장님, 그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는 그 이제 목적 자체가 보다 시장의 요구에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어떤 응대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API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동력 같은 그런 역할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4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보다 민첩하게 그리고 빠르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규 파트너들, 새로운 어떤 기존에는 좀 닿지 못했던 그런 마켓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어떤 그리고 또 파괴적인 앱을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까지와는 다른 서비스 내지는 오퍼링을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내부 인티그레이션의 효율화를 형성하는 부분,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분지어 역할을 API 역할을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각각의 이제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뭐 API는 여기 이제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여하이 링크를 해주고 쉽게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네. 접착 제어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API라는 기술, IT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한 기술 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API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 API의 이제 그 원래 그 어떤 명칭이 되겠는데요. 이 API라고 하는 부분은 그 차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레고 블록하고 되게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고 블록을 이용을 해서 어떤 거는 뭐 맞지가 않으면 쓸 수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는 레고 블록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스펙에 맞는 어떤 레고 블록을 조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목표, 즉 뭐 스타워즈가 됐든 어떤 좀 혹은 뭐 기타 어떤 뭐
그 다른 어떤 유명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듯이 네. 이런 이제 API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보다 쉽게 다른 어떤 상품과의 이제 연계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처럼 이제 API가 말씀을 전장에서 드렸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동력임과 동시에 이 자체로도 어떤 기업들이 이 API를 상품화해서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뭔가 실질적인 이제 매출이나 이제 수익으로 이어 나가는 그런 이제 기조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API를 상품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API 이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API를 분류하는 좀 많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 API라고 하는 부분과 비즈니스 API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시스템 API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운용하고 있는 IT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거기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이제 API들이고요. 실제로 그 API들은 상당히 복잡한 스펙을 이제 갖게 되고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하여 모든 기능들이 다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소비자 측면에서 API를 활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접근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네. 뭐 비근한 예로 저희가 무슨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배송 정보나 배송 추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시스템 API는 무언가 이제 다른 API를 하나 호출을 해서 뭔가 ID 값을 얻고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다시 얻기까지 상당히 좀 여러 번의 이제 스텝을 얻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거를 이제 소비하는 입장,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쇼핑몰을 이용하는 그 경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단번에 원 클릭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스템 API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어떤 컨슈머 지향적인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API를 보다 좀 사용자 친화적으로 비즈니스 API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이제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비즈니스 API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우리 홍 실장님, 그럼 이 API의 가치 사슬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나 또는 API 경제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겠지만 네. 결국은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어떤 이 경제 참여자들 역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결국은 크게 세 가지 참여 유형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어떤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기업들이 결국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서비스들, API를 통해서 그 서비스들을 소비하는 결국은 어떤 스타트업이나 디지털 앱, 혁신적인 앱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구현하게 되는 어떤 이 API의 소비자.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앱을 소비해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갖게 되는 최종 사용자. 이런 세 가지의 참여 유형들로 이 디지털 경제 유형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로 그런 동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내부 자산을 API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고요. 혁신적인 앱, 이노버티브한 앱들은 결국은 이 기업들의 자산들을 소비해서 자신들의 디지털 앱을 만들어 소비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앱들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서 사용자들은 말씀드렸던 사이렌 오더와 같은 그런 혁신적인 디지털 앱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더 나은 고객 경험을 갖게 되는 이런 가치 사슬을 갖게 되고요. 그렇지만 더 떨어져 있었던 최종 그 서비스의 API 제공자였던 기업들은 이런 최종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통해서 기업들에 대한 평판과 또는 그 경험을 즉시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상품의 제공을 고민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가치 사슬을 형성하게 되는 것들이죠. 네. 이렇게 API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가장 근거에 있는 동력으로서 저희가 API를 통한 어떤 채널, 새로운 채널로의 접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API 기반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API 레이어를 통해서 기업들의 내부 자산을 필요한 만큼 선별적으로 공개해서 아주 말씀드렸던 디지털 앱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대규모의 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API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스타트 스몰, 작게 시작해서 점점 그러한 고객의 경험에 기반한 피드백을 확보하여 점점 더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적인 어프로치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네. 쉽게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성공을 가져갈 수 있는 성장 모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API 자체를 통해서 결국은 얻게 되는 정량적인 가장 큰 효과는 생산성이고 속도입니다. 네. 실제로 어떤 외부에 있는 혁신, 어떤 이노버티브한 스타트업과의 결합을 통해서 좀 더 시장에 빠르게 본인들의 고객에게 오퍼링을 전달할 수 있는 타임 투 마켓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얻게 되는 어찌 보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부에서는 사실 할 수 없었던 어려웠던 것들인 거죠. 할 수 예. 있게 됐네요. 좀 더 힘들고 기업 활동의 변화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들을 외부로부터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타임 투 마켓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결국은 지속적인 혁신. 약간 반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역시 API를 통해서 어떤 혁신을 획득하게 되는 창구로서 매개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드릴 부분이 이제 보안입니다. 보안. 네. 예, 실제로 기업의 자산을 외부에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큰 보안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것들이 아니라 API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이 매개체인 API에 대해서 어떤 엔터프라이즈 등급의 보안을 적용하고 실제로 API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리스크 있는 공격들을 차단하고 하는 API 관리 솔루션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체계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떤 혁신들이나 다양한 성능들, 다양한 기능들을 어떤 API 연계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재능 확보. 이런 것들이 API 주도로 갖게 되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측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량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포레스트 그룹에서 어떤 이 API를 통한 어떤 이 기대 효과, 디지털 혁신의 효과들을 리서치한 결과가 TEI라는 Total Economic Impact이라는 보고서로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IBM의 고객분들이긴 합니다만 API 관리 솔루션을 도입한 32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측정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ROI나 어떤 코스트나 여러 가지 베네핏 면에서 수치화된 효과들을 계량화할 수 있었고요. 특히 강조드리는 부분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타임 투 마켓의 20에서 30% 이상의 개선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많은 기업들. 네. 그 기업들이 이제 새로 나온 디지털 네이티브한 기업들의 이 빠른 속도를 사실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어떻게 일정 부분 그런 속도를 조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임 부장님, 이렇게 기업들이 API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되게 많이 숫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럼 좀 관리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들은 현재 그 두 가지 이제 스피드의 IT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에서 핵심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코어 시스템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ESB나 이제 EAI 같은 거를 앞단에 이제 세우고 그 뒤에 정말로 이제 코어 비즈니스 시스템이 위치를 하는 그런 이제 영역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니셔티브 때문에 뭐 클라우드 위에 신규로 올라간 업무라든지 혹은 뭔가 이제 고객을 위해서 전진 배치된 그런 이제 하나의 또 영역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저희 용어로는 이제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라고 그쪽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API 같은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두 가지 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레이어에 이제 위치를 하는 게 통상적이고요. 그 레이어에 있어서 API를 이제 신규로 생성해서 뭔가 컨슈머들한테 노출을 하고 그리고 그 API들의 버전을 관리를 한다든지 뭐 폐기를 관리한다든지 어떻게 노출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파트너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걸 뭐 노출을 해줄 수가 있다든지 뭐 그것도 이런 이제 나눠서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어떤 API 스콥, 그 영역의 플랫폼이 위치를 하면서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API 관리 플랫폼은 어떤 이제 기능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보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비즈니스 API, 시스템 API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산을 이제 노출을 하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증, 인가와 같은 이제 보안 프로세스를 통해서 허가된 사용자, 인증된 사용자 혹은 허가된 파트너들 내지는 뭐 일부 이제 API들은 완전히 퍼블릭하게 푸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네네. 국내에서 사실 그런 경우는 좀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인증 인거와 관련된 API의 보안 관련된 부분이 관리 플랫폼의 어떤 세부 기술 요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좀 위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 API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로 아까 이제 시스템 비즈니스 API 대별되는 그런 얘기를 드렸을 때 컨슈머라는 이제 용어를 썼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 API들을 많이 이제 사용들을 해서 파트너도 늘어나고 채널도 늘어나는 게 이제 실제로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목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고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출할 수 있는 것인가, 요 부분에 있어서 포탈 같은 그런 이제 기능 요건도 하나의 주요 기능 요건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PI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뭐 나타나고 있는 뭐 이런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사가 이제 갖고 있는 API들을 실제로 호출 건수, 뭐 내지는 그 여타 이제 다른 어떤 과금 체계를 이용을 해서 API 자체를 과금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 그러다 보면은 이제 API가 실제로 누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고 인기가 있는 건 무엇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인데요. 아까 이제 버전 관리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이제 한 축으로서 이제 API가 대두가 되다 보니 실제로 많은 상품들이 새로 개발이 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빠르게 추가가 되어야 되고, 어떤 기능들은 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없애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각각의 API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버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성에서부터 폐기까지 UI 관리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토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러한 API에 대한 관리 플랫폼은 향후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되게 신속하게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API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응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SLA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능이나 가용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도 세부 기술 요건 중에 중요한 요소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API 관리 플랫폼의 세부 기술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홍 실장님, API 관리 플랫폼은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한가요? 앞에서 설명하셨던 어떤 기능 또는 비기능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API 관리 플랫폼 그런 아키텍처 내에서는 이 필요한 기능 컴포넌트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API를 통한 내부 자산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API를 등록하고 API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보안이나 사용 정책을 정의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하는 API 관리, API 매니저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API 관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API 매니저 컴포넌트가 우선 존재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API들의 정책을 실제 서비스하는, 실제 API 일종의 API 런타임입니다만, 외부로부터 디지털 앱으로부터 들어오는 API 요청을 서비스하고 만들어진 정책들, 보안들을 실시간으로 적용하고 어떤 이 정의된 할당된 어떤 그 유량들을 확인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간으로 적용하고 여기에서 검증된 서비스 호출들을 기업 내부로 전달해주는 API 게이트웨이가 가장 핵심적인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만들어진 이런 API들을 만들고 API들을 서비스하긴 합니다만 이런 API들을 결국은 디지털 혁신, 외부의 디지털 앱들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마켓의 장, 포탈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 API들을 저희가 이제 소셜라이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만들어진 API들을 외부의 디지털 앱의 개발자들, 어떤 외부의 제휴기관들,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API들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API들을 구독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개발자 또는 API 소비자의 입장을 위한 장이 결국은 디벨로퍼 포탈, 개발자 포탈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AP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API 호출에 대한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API 사용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API 어널리틱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API 관리 플랫폼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고요. 그런 관리 플랫폼이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4개의 API 관리 플랫폼 구성 요소들은 어떻게 각각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API의 제공부터 소비까지 그 흐름 안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최초의 API를 제공하게 되는 기업의 API 제공자 입장에서 API가 등록 개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의 자산, 선택한 내부의 자산을 어떤 외부의 앱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API를 선택적으로 개발하고 이 만들어진 API를 API 매니저를 통해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만들어진 API에 대한 보안 정책과 사용 정책들을 정의하게 되면 결국 API는 하나의 비즈니스 API 상품으로서 디벨로퍼 포탈과 API 게이트웨이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네. API 게이트웨이에 배포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사용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디벨로퍼 포탈에 배포가 된다는 의미는 디지털 앱 개발자들이 이 API를 검색하고 구독할 수 있게 일단 사회화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이제부터는 API들은 사용할 수 있는 마켓에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주체는 디지털 앱의 개발자, API를 써서 앱을 만드는 앱 개발자들이 API를 검색하고 디벨로퍼 포탈에서 이 API를 원하는 API를 구독해서 자신들의 앱을 개발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앱은 최종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면서 고객 경험을 가지게 되고요. 그때 발생하는 API 호출은 API 게이트웨이로 전달되게 되고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이미 등록된 보안 정책, 사용 정책을 확인하고 인가 인증된 API 호출에 대해서 API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 모든 이벤트들 수행들은 API 어널리틱스로 수집되게 되고요. 실제 관리자들은 현재의 API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시간적인 정보들을 즉시 수집하게 되어 어떤 이 고객 경험의 확인들과 좀 더 나은 API 개발에 대한 지표로 삼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컴포넌트는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비즈니스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적인 API의 동력과 API의 사용 목적은 결국은 디지털 혁신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만 그렇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기업 내부에 대한 자산의 보안입니다. 실제로 API 게이트웨이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API 스코프 레이어에서 시스템 오브 레코드와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 다시 말하면 기업 내부 자산과 외부의 디지털 앱을 연계해주는 그 레이어에 존재하면서 이 모든 요청들에 대해서 가장 견고한 보안 기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외부로부터의 API 호출에 대한 통신 레벨의 보안뿐만 아니라 메시지 레벨의 보안, 이상거래 차단이라든지 네. 또는 비정상적인 요청에 대한 검증, 이런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수행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들어오는 정책들에 대한 실시간적인 적용, OS 2.0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또는 인가된 할당량에 대한 유량 제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고성능적이고 실시간적인 적용을 통해서 API 서비스에 대한 가장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API 게이트웨이의 필수 기능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게이트웨이가 잘 돌아가야 어쨌든 간에 기업도 그 API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비즈니스적 효과가 있는 거고 또 개발자 역시도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고객 경험을 가져다 주는 그런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임 부장님, 그 API 관리 플랫폼의 두 가지 드라이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API 관리 플랫폼에 있어가지고는 일단은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걸로 좀 잘라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API를 디지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니셔티브로 이제 바라볼 때는 실제로 기업 자산의 노출, 즉 익스터널라이제이션, 외부화 쪽에 먼저 좀 눈을 돌리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업들만 내부적으로만 사용했던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외부 파트너 내지는 허가된 사용자, 인가된 사용자들에게 노출을 하고 그러한 어떤 사용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함으로써 뭐 기업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큰 어프로치고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 내부적인 자신들의 어떤 IT 시스템들도 좀 혁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고민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한 이제 내부적인 어떤 아키텍처의 혁신으로 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걸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상에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건 다분히 좀 내부적인 IT 시스템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관리 플랫폼의 필요성이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어떤 기업의 레거시 시스템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흔히 모놀리틱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실제로 최근에 어떤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와는 좀 많이 대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놀리틱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뭔가 이제 기업들이 차세대나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이제 하게 되면 사실 수년 동안 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한 몇 년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해서는 현재 트렌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존 어떤 기술 아키텍처로 그것을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의존성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독자 기술로 인터페이스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변화가 필요하여 특정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기존 것까지 변경이 일어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DB를 변경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대두되기 시작한 어떤 컨셉이 마이크로 서비스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실제로 기존의 어떤 업무 앱들을 좀 잘게 쪼개서 각각의 어떤 조각들을 하나의 팀에서 좀 매니지를 하고요. 출시해서 폐기에 이르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한 팀에서 좀 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고 뭔가 유지보수 할 일이 있으면 그 한 덩어리만, 자그마한 그 한 덩어리만 유지를 보수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변화나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에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놀리틱에서는 내부적으로 콜을 하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전부 다 네트워크상에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API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 상태 아키텍처에서도 API 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만약에 하나의 큰 업무 시스템들을 마이크로 서비스화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수백 개, 수천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인터페이스를 이제 하게 되면 아마 그거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어떤 홍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이제 API 관리 플랫폼을 이제 통하게 되면 서로 누가 어떤 서비스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컨슈머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끼리 연결을 하는데 API가 사용된다면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에 어떤 API를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API 관리 플랫폼에서 말씀드렸던 포털이라고 하는 기능들,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호출을 하면은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뭔가 분석 데이터가 떨어지고 실시간 데이터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또한 다분히 좀 내부에 관련된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API 관리 플랫폼이 좀 중요한 구성 요소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PI,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이들 API와 마이크로 서비스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고객이 어떻게 API를 활용하고 또 API를 관리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실장님, 네, 사례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IBM의 API 커넥트라는 API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셔서 네. 실제로 LG 플러스 고객사에서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셨던 그 프로젝트가 작년에 수행되었었고요. 네네. 여기서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다양한 디지털 앱들과의 이 서비스, 융합 서비스를 빨리 출시하고 타임 투 마켓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 API 관리 솔루션을 플랫폼을 도입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프로젝트의 범위로는 결국은 외부적인 그러니까 외부 파트너들과의 연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LG 플러스의 어떤 이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서 넷플릭스와 같은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 이런 것들을 외부로부터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API로서의 연계를 API 관리 솔루션으로 구현하신 결과물이고요. 넷플릭스가 U+랑 연결될 때 API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실제 이 내부적인 되게 디테일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실제 이 아키텍처를 잠시 공유드리면 이 프로젝트의 범위에서 좀 유의미한 점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의 내부 API를 외부 기관, 외부 앱과의 공유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API, 오픈 API의 범위라고 봅니다만 네. U+에서는 이 API를 소비하는 이 디지털 앱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들에서도 API 소비가 가능한, 다시 말하면 API의 소비자, 사용자의 이 역할을 내부와 외부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고민하셨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하나 더 추가했을 때 API 제공에 있어서도 U+의 API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API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외부의 API의 제공자까지도 이 API 플랫폼을 통해서 내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부의 외부의 제공자와 또 내 외부의 소비자들을 모두 연계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구축 범위를 생각했고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다른 이제 경쟁 업체보다 어쨌든 발빠르게 그 고객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금융권에서도 AP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허락을 받은 그런 네. 이제 고객분들만 좀 소개를 드려야 돼서 뱅킹 사례는 지금 외국 사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RBL 뱅크라고 하는 좀 뱅킹 사례인데요. 일단 뱅킹에 있어서 이제 좀 후발주자 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좀 선점된 마켓이 거대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차별화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전략을 좀 짜기 마련인데요. 네. RBL 뱅크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디지털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뱅킹 아키텍처 자체를 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애초부터 좀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좀 구현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API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로 API를 좀 노출을 하셨습니다. 뭐 주로는 좀 특이할 만한 건 이제 페이먼트 관련된 부분 하고요. 이제 월렛 서비스인데요. 페이먼트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RBL에서 이제 제공하는 페이먼트 API를 이용해서 이제 지불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뭐 비은행 회사한테 이런 이제 API를 노출을 함으로써 네. 그쪽에서도 이쪽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불이나 상환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뭔가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API 관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구현된 결과고요. 그 결과로 인해 밑에 이제 밸류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의 한 3개월간에 1.98 밀리언, 그리고 아마도 한 4년 정도 이제 TCO 뭐 예측 어떤 수익 뭐 절감 효과를 이제 따져 보면은 한 5천만 루피 이상의 어떤 절감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여 개 이상의 이제 API로 좀 확장이 돼 있고요. 네. 현재 그 게이트웨이 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IBM 이제 솔루션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네. 게이트웨이 자체가 아무래도 DMZ 구간에 이제 위치를 하다 보니까 좀 보안에 좀 많이 노출이, 보안 위협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이제 게이트웨이의 어떤 네이티브한 보안 피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안 위협의 요소가 없이 좀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케이스도 다음 케이스도 뭐 인도에 있는 이제 뱅킹 서비스인데, 인도의 뱅크들이 되게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것 아무래도 같은데요. 좀 네. 사람들도 많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은 인도인들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뱅킹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이제 지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송금 쪽으로 좀 많이 좀 특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트랜젝트라고 불리우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 이제 개발을 하셨고요. 이 내에서 실제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송금, 교환소하고 뭐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부분이냐 하면은 실제로 이제 송금이 일어나면 그 사용자들은 그 송금 받은 당사자는 어딘가 가서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이제 익스체인지 하우스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에다가 어떤 레퍼런스 정보만 넘겨주고, 사용자들은 이제 가까운 데 가서 이제 편하게 뭔가 이제 출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를 예스뱅크에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IBM 세션이다 보니까 IBM 솔루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개발자 포탈을 이제 운영을 하심으로써 이제 많은 파트너를 대상으로 빠르게 이제 서비스로 온보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통신사인 유플러스, LG 유플러스와 이제 인도의 금융회사 두 곳의 API 관리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김수열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API 역할과 암호화를 비롯한 내부 보안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느 분이 답해 주실까요? 제가 네,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국내 케이스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클라우드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 구축을 네. 하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시면서도 이제 클라우드로 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항상 질문을 하시는 이제 영역인데요.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API 역할은 이게 이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실 이제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네. 이 API 자체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컨슈머들, 이 API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하게 이제 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클라우드 환경이 됐든 뭐 기존의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코어망이 됐든 이거는 이제 역할 자체는 비즈니스 API적으로 이제 비슷할 것 같고요. 암호화는 주로는 이제 내부 보안을 할 때 이 암호화는 또 다시 이제 이거를 복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그쵸.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실은 크게 이런 암호화를 고려 안 하시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데 좀 적용되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키 같은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하는 그런 이제 플로우를 많이들 이제 선호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게이트웨이 단에서 저희가 이제 들어온 메시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풀든지 아니면은 시그너처를 확인해서 뭐 위변조를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내부 보안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내부 보안 방안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크게 뭐 암호화까지는 안 하시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고요. JWT라든지 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인증 체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뭐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을 가진 사용자들만 API 호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구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에서 이루어지는 컨테이너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임 시장님이 제가 답변 주시죠. 예. 일단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네. 앞에서 오늘 임정준 부장님이 마이크로 서비스 네.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API의 이 기업의 API들이 일단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 향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많이 지금 사용하는 기술이 컨테이너 기반 기술이지 기반이죠. 않습니까? 네. 이런 그 흐름과 IT 흐름과 발맞추어서 현재의 API 관리 솔루션들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들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 내부 API들만 컨테이너 기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리도? 것들을 서비스하는 또 관리하는 맞습니다. 이런 API 관리 솔루션들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이것들로서 누릴 수 있는 장점들, 스케일 아웃이라든지 다양한 이 컨테이너 기반의 확장성이라든지 고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API 관리 플랫폼들도 컨테이너 기반 기술을 활용한 게이트웨이, 매니저 이런 기술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API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은 없나요? 네. 예, 뭐 답변을 좀 드리자면 네. 고려할 사항이 뭐 상당히 많이 있죠. 뭐 네. 기술 관점도 있을 거고요. 뭐 조직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이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나열해서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지만 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기술 요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차트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좀 보안이라든지 SLA라든지 어떤 포탈 같은 그런 이제 기술 요소들이 하나의 이제 고려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좀 조직적인 부분도 좀 고려의 대상입니다. 조직적이라고 하면은 이 이제 API 관리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 API를 활용을 해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뭐 아까 이제 하나의 이제 드라이버 중에 하나가 뭐 채널을 늘린다든지 좀 여러 가지 목표로 하는 바가 있으실 텐데요. 이것을 이제 뭐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이제 API 관리에 대한 이제 체계, 가버넌스 이런 부분 더하기 이거를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데 활성화에 대한 오너십은 과연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구성 요소라고 고려 요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뭐 누구나 어떤 이제 도입 검토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항상 그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이제 확산을 할 때 뭐 기술적으로 뭐 제약 사항이 있는지 네. 아니면은 뭔가 이제 다른 고려 요소가 없는지를 좀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이제 저희 이제 뿐만 아니라 솔루션들은 뭐 좀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늘리면서 이제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게이트웨이 간 어떤 라우팅을 통해 가지고 뭐 방화벽이나 어떤 보안 펄러시에 이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API는 결국에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앱 등 뒤에 숨어 있게 되는데요. 기업의 자산인 정보를 활용해서 API로 제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직접 앱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API로 제공하지 네, 않고 자기네가 직접 앱으로 했을 때 이거가 뭐 차이점 이런 오늘 건가요? 아마 아까 소개하신 임 부장님이 설명하신 아마 차트에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기업 내부의 서비스 오브 레코드와 프론트엔드 단인 서비스 오브 인게이지먼트의 이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합 방식을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어떠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어떤 이 타이트하게 커플이 된 거냐, 루즈하게 커플이 된 거냐의 그런 접근이고요. 결국은 자체적인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것은 실제로 그냥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API를 통해서 API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 한다는 것은 이 두 개의 영역을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그 API 레이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로직과 보안 이런 것들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실제 내부 API는 수정 없이 어떤 기업의 자체적인 앱에 제공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API를 API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다른 기관, 다른 앱에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느슨한 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은 API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이 API들에게 서로 다른 보안 정책이나 사용 정책을 적용해서 다른 앱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API 관리 플랫폼의 밸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기능에 대한 정의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게 관리 솔루션, 오늘 많이 말씀드린 관리 솔루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API 기능에 대한 정의는 뭐 최근에는 다 이제 스웨거가 이제 표준화가 되면서 현재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3.0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스웨거 스펙 2.0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의를 해놓은 그게 이제 거의 표준처럼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의에 있어서는 이제 스웨거 표준 스펙을 좀 많이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사실 활용성은 사실 정의하고는 조금 이제 좀 구별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뭐 정의를 이제 여러 개를 하더라도 이 활용성 내지는 이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조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실제로 이 API 관리 내지는 이 플랫폼을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산을 어떤 걸 이제 오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오픈된 API들을 어떻게 활성을 하고 이런 거를 실제로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조직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API 오너 뭐 이런 식의 이제 용어를 좀 사용을 하는데요. 하여튼 요런 이제 조직적인 부분과 더 결합을 해서 정말로 이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이제 방안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커톤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부 이제 API들을 뭐 오픈을 해놓고 실제로 이 API에 대해서 이제 경진대회 같은 걸 벌이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던 이제 사례 중에 이제 하나는 뭐 내부적으로 이 이제 API 관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에 뭐 내부적으로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어떤 접근법도 사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변화가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에서 사용자 인증과 보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에서의 이 보안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은 실제로 API는 같은 기업 내의 앱에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 다른 이 외부 앱에 대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API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앱에 대한 그리고 그 앱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두 가지 보안 정책이 모두 필요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앱을 식별하고 이 앱이 인가된 앱인지에 대한 또 두 번째로는 사용자는 이 우리 기업 내에 등록된 사용자인지 그래서 두 가지의 보안을 모두 적용하고 이것들에 대한 인증 인가가 완료된 호출에 대해서만 저희가 밸리드한 요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준이 현재 모바일에서
앱과 API 사용자에 대한 인증 인가 정책을 정의한 표준 정책이 오픈오스, OOS 2.0 표준이고요. 네. 예, 모든 대부분의 API 게이트웨이들은 OOS 보안 정책을 준수해서 그런 실제 앱과 사용자에 대한 인증 인가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사용료를 들어주신 인도의 두 은행과 국내 은행들과 서비스 제공 환경에 차이점은 없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글쎄요, 뭐 크게 뭐 기술적으로 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제 이제 호출은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제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그걸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이제 좀 따로 있어서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인도나 우리나라나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뭐 한 가지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법령적인 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그 금융권 관련된 좀 규제 사항이라든지 보안 점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제 있죠. 타이트하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정보를 어디다 보관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뭐 반드시 해야 되고 망분리를 해야 되고 있죠. DB를 암호화를 해야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환경적인 차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대체로 이제 API 관리 플랫폼 상에서는 사실은 인도나 우리나라나 크게 눈에 띄는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오늘 웨비나 내용으로는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EAI와 차별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EAI와 명확하게 차별되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EAI를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EAI 과거의 이 통합의 대표적인 이제 단어죠. 그래서 네.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네. 예, 기업 내부의 어떤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의 통합이지 않습니까? EAI와 API 관리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API 게이트웨이 측면과 포탈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네. 결국은 이 EAI 자체는 기업 내부의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의 통합이지만 오픈 API 관리 플랫폼은 기업 내부의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측면에서는 방금 전에 다른 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앱을 인증 인가하고 또 들어오는 외부의 사용자를 인증 인가해야 되고요. 이런 게이트웨이적인 보안이 중요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포탈입니다. 결국은 EAI의 규칙과 EAI 서비스에 있어서는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의 이 정의와 거기에 의한 메시지의 변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지만 API 관리 플랫폼은 만들어진 하나의 API를 포탈에 공개하게 되면 다양한 내부 외부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API를 구독하고 검색하고 하는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API를 소비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EAI와 큰 차별점이 어떤 이 API를 사회화하는 포탈을 제공해서 어떤 외부나 내부의 개발자들의 어떤 혁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어떤 EAI와 API 관리 플랫폼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과 부장님께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이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찌 보면 좀 막연한 주제였지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또 점점 증가되는 요구사항인 결국은 API 기반의 연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API 관리 솔루션의 이 중요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요구사항에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이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API 관리 솔루션을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또는 그런 부분에 진행하시는 어떤 이 여정에 있어서 IBM의 솔루션으로 많은 여러분들 고객분들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 부장님? 저는 이제 뭐 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이제 API 관리 플랫폼을 많은 기업에서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아까 이제 조직적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 어떤 성공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을 위해서는 좀 중요 요소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API 관리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뭔가 이 API에 대한 이제 관리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보다 빨리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상품이나 오퍼링을 빨리 이제 외부에 노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를 고민하느냐. 사실 이러한 이제 어프로치로 가다 보니까 뭐 기존에는 이제 상품 하나를 내놓으려면 뭔가 준비를 더 해야 되고 성숙을 더 시켜야 되고 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API 관리 플랫폼은 이제 스피드가 관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버넌스 측면에서도 조금 기존과는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API 관리 플랫폼 도입에 있어서 조직 그리고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행태와 좀 다른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도입을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IBM과 함께 마련한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API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올쇼TV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